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대학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 충주시 국회의원 이종배입니다. 오늘 강의가 2023년 자치분권대학 가을학기 첫 강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포문을 열게 돼서 무척 설레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열정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수강생 여러분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장을 맡고 계신 시장군수 구청장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 뵙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제 경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0년 23회 행정고시 합격한 후에 충청북도 음성군수, 행정부지사, 행안부 차관 등을 거쳐서 2011년 충주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 충주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충주시 국회의원을 3번 연임하고 있으며 중앙행정부와 지역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덕분에 늘 지역 현안과 지방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당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지방자치 및 분권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역대 정부 모두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왔고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실현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간 내어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현재 지방소멸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경제, 일자리 등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벚꽃 엔딩은 어느새 지역대학 위기를 나타내는 말로 자리 잡았고 수도권 청년들은 이 많은 집중 내 집은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1대 총선 기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의석수는 121석으로 수도권이 총 지역구 의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별 선거구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더욱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송파, 강서, 노원에서는 한 개 자치구를 갑, 을, 병 3개로 나누어서 3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수원시는 하나의 도시에서 무려 5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속초, 인제, 고성, 양양군 선거구와 같이 인구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4개 지자체에 단 1명의 국회의원을 뽑기도 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비수도권은 여러 지자체가 합쳐진 거대 선거구가 되고 의석수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의석수가 적어 주민들 의견이 국가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개 중 85개가 비수도권인 만큼 다음 총선에서는 더 많은 지방도시들이 합쳐지고 의석수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선거제도 개편할 때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은 각 지방정부가 이끌어가야 할 그런 몫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금 지방자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크게 화제가 된 지자체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 화순군의 만원 아파트입니다. 화순군이 민간 아파트를 임대해서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정책으로 1차 모집에 10대 1, 2차 모집에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차 모집의 청년 경쟁률은 무려 34대 1에 달했습니다. 지방의 노후 임대 아파트 공실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입니다. 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반이 조성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둔 충청북도의 사례 또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분기 충청북도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전국 평균 출산율이 0.7명으로 추락한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곳은 충북과 전남 단 2곳뿐입니다. 충북도는 아이 한 명당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 육아수당 등 출산 장려 정책이 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부인과 없는 시군의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한다든가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입 및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지방 소멸 극복을 넘어서 지방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교통, 의료 등 생활 SOC와 일자리까지 골고루 갖추어질 때 인구의 유입이나 출산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담보해 줘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높은 집값과 물가 등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부담을 느끼고 지방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기 어려운 게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은 지방소멸 극복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확고한 지방시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22년 4월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의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발표에는 비전뿐 아니라 개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상세 내용, 또 실행력 제고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지방정부 또한 자발적인 역량 향상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국민 발표의 15대 국정과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능력 제고를 주요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치단체 간의 협력 기반 강화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 문화 인프라 강화 등 지역 주도와 지방정부의 방점을 둔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자기 역량 제고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강점을 살려서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재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 또한 지난 20대 국회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방 세수를 늘려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3법을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중앙정부의 지방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자체의 역량 향상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지방시대 대한민국 재도약의 포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약속 15대 과제는 굉장히 설레는 국정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와 지방자치에 대한 목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명확하게 짚어가고 있으며 지역지도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난 정부들의 실패 사례를 연구 분석해서 정책의 미비점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누군가의 개인기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목표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역량을 키우고 때로는 쓴소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또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강연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기대하고 고민하는 기분 좋은 시작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